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의 적은 중국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미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시장은 가격 결정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지금 유동성 부족으로 미국 국채시장에서 국채 경매가 유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연준을 통해 달러를 남발하고 부채를 증액했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테이퍼링은 채권 매입 축소가 아니라 사실상 채권 매도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휘발유 가격을 의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절도 전과자 공산주의자를 통화감독총장 임명에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살인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미국 국채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최근에 끝난 연준 시장위원회 이후 연준의 정책 오류와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불길한 무너진 국채시장에 관해 논의한 이명의 연준 관리가 있습니다. 며칠 전 30년 만기 국채 경매 상당수가 구매자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사태입니다. 그 이후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로레타 메스터와 뉴욕 연준 총재 존 윌리엄스가 국채 시장이 이전과 같은 회복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아주 약간의 스트레스에도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했던 미 국채시장이 중앙계획자와 권력의 굶주린 민주당 정치인이 멋대로 사용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전적으로 연준의 책임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연준 총재 윌리엄스는 연준이 팬데믹 시작과 함께 의회에서 제정한 신속한 재정조치와 연방준비은행과 기타 정부기관에서 취한 긴급조치와 함께 양적 완화 바축카포를 쏴서 금융시장의 기능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고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었으며 금융시장이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복원력을 회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다음 진술은 위험할 정도로 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장의 혼란의 원인을 조사할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시장이 경제력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았고 시장이 원래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연준이 모든 재무성 채권의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20년 3월부터 재무부가 판매한 모든 국채를 팔아 현금화하고 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 국채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연준이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유일한 한계 가격 결정자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의 국채시장은 효율적인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준 의장 로레타 메스터는 팬데믹 관련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국채 투자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채를 팔아 현금화했는데 이것은 2020년 3월에 얼마나 불확실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고 연준이 국채시장의 기능 회복을 위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또한 지금 국제시장이 연준의 과도한 개입 때문에 자율적인 가격 결정 기능을 상실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준이 달러화를 대대적으로 발행해서 연방 부채를 크게 일으키는 바람에 국제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을 발견하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아예 30년 만기 국채 경매는 응찰자가 없어 낙찰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분석가 빈스 시냐렐라는 규제기관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금융규제기관들이 국채시장의 최근 급격한 가격 변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고 시장이 갑자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자들은 다시 한번 워싱턴에서 만들어진 규칙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은행이 대규모 독점 포지션을 취하는 것을 제한하는 볼커 규칙은 위험의 양을 제한하고 따라서 은행이 장부에 보관할 수 있는 재고 금액을 제한합니다. 양적 완화 시대에는 이러한 규제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급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연준이 발행한 달러화가 계속 채권 시장에 들어오면서 채권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분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기대치 상승과 부분적으로는 테이퍼링 시작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트레이더는 이전 방식으로 채권을 보유하고 거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채권의 가장 큰 구매자인 연준이 구매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만지작거리는데 누가 채권을 사겠습니까?
연준의 테이퍼링은 사실상 매도입니다.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줄이고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을 빼내려고 하는데 어떤 투자자가 국채를 매입하겠습니까? 민주당 정치 세력이 연준을 통해서 달러화를 마구 발행해서 부채를 사용하는 바람에 국채 시장이 가격 결정 기능을 상실했고 이것이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유동성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식시장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바이든이 집권한 이후 휘발유 가격이 폭발하는 것은 단지 우연이 아닙니다. 좌파의 전통적 에너지에 대한 증언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에너지에서 벗어나려면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에너지에서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휘발유 가격을 극적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휘발유 1갤런의 평균 가격은 캘리포니아에서 또 다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메리칸 오토모빌 ASSN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휘발유 가격은 월요일 갤런당 평균 4.68달러로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미국 휘발유 1갤런의 평균 가격은 2.21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브레이트바트 뉴스와 최근 인터뷰에서 톰 커튼 공화당 상원 의원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방 세계 전역에서 전통적인 형태의 에너지를 억제하려는 대대적인 움직임이 있으며 이는 전례 없는 공급 압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원유를 찾기 위해서 드릴 작업을 필사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에너지 위기는 계속 확대될 것이며 휘발유 가격은 결국 한때 완전히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몇 시간 전 서부 텍사스 중진유 가격이 1배럴에 80달러 정도 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조만간 원유 가격이 1배럴에 30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이 통화감독청장 후보로 지명한 사울레 오마로바는 소련에서 교육을 받은 코넬 대학교 법학 교수로 마르크스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발표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소매범 절도 기록이 있습니다. 팍스뉴스는 위스콘신 법무부에서 오마로바가 1995년 메디슨에서 체포되었고 TJ 맥스 경비원에게 214달러 상당의 상품을 훔친 혐의로 단독으로 붙잡힌 후 소매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녀가 절도한 물품의 금액은 현재 시세로 약 379달러라고 합니다. 비영리 미국 책임재단은 그녀의 사건 파일을 트윗하면서 오마로바는 우리의 법률, 정부 시스템, 우리 경제를 존중하지 않는다. 허나 바이든은 그녀에게 미국 은행을 맡기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은행위원회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은 팍스뉴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은행 규제 기관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은 미국 은행과 에너지 부문을 파괴하고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구현하려는 마르크스주의 학자라면서 이는 백악관이 민주당의 급진 좌파 요소에 의해 종속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치하의 미국에서 지금 살인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10만 명당 약 7명이 살해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